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하고 평범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낯선 번호였죠. 의아함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나 수호인데 기억나? 순간 머릿속에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수호라면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그 친구였죠. 같은 골목에 살아서 등하교도 함께했던 꽤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수호? 당연히 기억하지. 전교 1등 수호. 너 어떻게 지냈어? 벌써 10년 만인가? 그러게 벌써 10년이나 됐네. 잘 지냈어?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에서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지만 오랜만에 옛 친구의 연락이 반가워. 별다른 의심 없이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우리 동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수호를 만났어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키 크고 마른 체형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여기야. 수호가 손을 흔들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군대는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물었어요. 강원도 최전방에서 고생 좀 했지. 너는? 나도 육군. 그래도 후방이라 그나마 괜찮았어. 전역하고 바로 취업했지. 지금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5살 딸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수호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자기는 작년에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너 결혼했을 때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안해. 괜찮아. 나도 대학 졸업하고 사느라 정신 없었으니까. 그래서 요즘 뭐하고 지내? 수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 사업을 시작했어. 아직 초기라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고 있어. 사업? 대단하다. 어떤 사업인데? 그냥.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아. 열심히 키워보려고. 수호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에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학창 시절의 수호를 아는 저로서는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대화가 무르익을 즈음 수호의 표정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오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라 지금 많이 힘들어. 혹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천만 원이라니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게다가 저희 가정도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집 전세 대출금도 있고 아이 교육비에 어머니 병원비까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 꼭 갚을게. 염치 없지만. 괜찮다면 도와줘.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니 정말 절박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웠죠. 수호야, 금액이 적지 않아서. 당장은 어렵고 내일 은행에 가서 보낼게. 정말? 그래도 생각해준다니 고마워. 민호야.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제 대답에 수호는 정말 놀란 눈빛이었어요. 10년 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빌려줄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염치 없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헤어질 때 수호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갑자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내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맞아,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난 수호를 알아. 고등학교 때부터 정직하고 성실했어. 그리고 정말 절박해 보였어. 우리도 지금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갈 돈이 많은데?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집은 전세였고 그나마도 2년 후면 갱신해야 했어요. 아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고 최근에는 어머니 건강까지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도 부담되는 상황이었죠. 알아. 하지만 수호가 너무 절박해 보였어. 지금 내 도움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을 청할 정도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을 거야.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당신 판단을 믿을게. 하지만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 다음 날 용기를 내어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수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죠. 송금했어. 확인해봐. 수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호야.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꼭 약속 지킬게. 처음 몇 개월은 불안했어요. 수호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가끔 왔죠. 정말 미안해. 지금은 일이 너무 바빠서 통화가 어려워. 형편이 되는 대로 계속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할게.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어요. 그냥 사기당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2천만 원은 우리 가족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호를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약 3개월 후 처음으로 수호에게서 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은 적었지만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 후로 수호는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달은 20만 원, 어떤 달은 30만 원, 50만 원. 액수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보내왔어요. 못 보내는 달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돈을 못 보내도 연락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내가 투덜거릴 때면 저는 사업하느라 바쁜가 보지라며 수호를 변호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1년, 2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전세금이 오르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어머니 병환은 점점 심해져 병원비가 늘어났어요. 아이도 학원비가 늘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수호는 꾸준히 조금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5년이 지나고 계산해보니 마지막 달에 50만 원을 보내면서 정확히 2천만 원이 채워지더군요. 그리고 그날 수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야, 드디어 다 갚았네. 너무 고마워.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주말에 동네 근처 식당에서 수호를 다시 만났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고급스러운 옷차림. 번듯한 차림이었죠. 민호야, 정말 고맙다. 네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수호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업이 거의 망할 뻔했지만 제가 빌려준 돈으로 위기를 넘겼고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잠도 아껴가며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그때 내가 빌려준 2천만 원이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너는 내 은인이야. 수호는 계속 고맙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하더라고요. 민호야, 마지막으로 입금했으니 확인해봐.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3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난 이미 2천만 원 다 받았는데? 수호의 대답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5년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것도 너무 고맙고 그때 내 돈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쫄딱 망했을 거야. 이건 이자라고 생각해. 돌려줄 생각은 말고 그냥 받아. 나도 내 마음 편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꼭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최근 몇 년간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했고 어머니 병원비에 계속 쪼들렸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수호야. 목이 메어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뭘 이런 걸로 감동받고 그러냐. 넌 10년 만에 연락한 나에게도 선뜻 빌려줬잖아. 넌 내 은인이고 이건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아내에게 수호를 만난 이야기와 3천만 원을 받은 일을 말했어요. 아내도 놀라며 기뻐했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괜히 못 믿었던 게 너무 미안하네. 괜찮아.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 돈으로 우리는 밀린 어머니 병원비를 해결하고 아이 학원비도 여유 있게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금 걱정도 한시름 놓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2달 후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케팅팀이 축소되면서 제 자리도 위태로워졌어요. 밤잠을 설치며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던 중이었죠. 그때 수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민호야, 혹시 시간 돼? 급한 이야기가 있어. 만났을 때 수호는 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면서? 사실 나도 그 얘기 듣고 연락한 거야. 우리 회사가 지금 마케팅팀을 꾸리는 중인데 혹시 우리랑 같이 일해볼 생각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친구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조금 위축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수호의 도움을 또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수호야, 고마운데? 괜히 내 사정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수호는 제 말을 끊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난 내 실력을 알아. 그리고 우리 회사에 지금 딱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연봉은 지금보다 더 맞춰줄게. 팀장으로 와줘. 이건 내가 너한테 스카웃 제의하는 거야. 잘 좀 봐줘. 고민이 많았지만 사실 제게 고민은 사치였어요.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호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덕분에 들어왔다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제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맡은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죠. 첫 월급날 수호가 퇴근 후 저를 불렀어요. 민호야, 첫 월급 받았으니 한잔하자. 조용한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수호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그때 너한테 2천만 원을 빌렸을 때 내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 사업은 망해가고 있었고 빚도 많았어. 솔직히 그때는 내가 돈을 빌려줘도 언제 갚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마지막 희망이었어. 너한테 연락을 한 건. 수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네가 정말 빌려줬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겼어. 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수호는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민호야, 넌 내 인생의 은인이야. 그냥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수호의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저희 마케팅팀도 회사의 핵심 부서가 되었어요. 제 연봉도 이전 회사보다 훨씬 높아졌고 가족들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아이도 원하는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가 아닌 작은 집이지만 내 집도 마련했죠. 가끔 수호와 퇴근 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야, 늘 고맙게 생각해. 그때 내가 2천만 원을 빌려준 건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어. 넌 나를 믿어줬고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죠. 우정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땐 함께 기뻐하는 거.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불안해했던 그 순간이
지금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위험을 감수하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서로에게 더 큰 행복과 성장을 가져다 주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수호처럼 은혜를 갚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사람의 선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10년의 공백도 돈 문제도 우리의 우정을 해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수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같은 골목에서 만나 등교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 하죠. 돌이켜보면 그때 수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어요. 그 작은 결정이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호가 늘 말하듯 우리는 서로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 수호를 통해 저는 믿음과 우정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돈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전세금에 쫓기고 어머니 병원비에 힘들었던 그때 수호가 건네준 3천만 원 앞에서 오열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불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희 가정에는 행복과 안정이 찾아왔으니까요.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10년 만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제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호와 함께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